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늘기 미사일TV입니다. 약간 목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작은 목소리로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시장이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S&P 500의 평균 월 수익률 수치를 반영하기라도 하듯이 최악의 9월이 끝나자마자 시장이 반등을 살짝 해줬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면 저점이 6월달로 잡혀있긴 한데 사실 저번 주 마지막 날이 종가 기준으로는 나스닥 올해 최저점이었습니다. 사실 상당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번에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이 예측치보다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오늘 테슬라가 간만에 박살이 또 나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시장이 약보합이나 큰 하락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몇 가지 호재를 통해서 반등을 해줬죠. 그런데 솔직히 이 정도 반등 한 번으로는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수십 번 말씀드리듯이 악재들이 해소된 게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에 나스닥을 기준으로 큰 폭으로 하락할 때는 3% 이상씩 꼬박꼬박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겨우 2%가 올랐습니다. 3%가 내렸을 때 원상복구가 되려면 3.09%가 올라야 한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시기에는 이릅니다. 우선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을 하나 발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Fear and Greed Index가 극도의 공포에서 공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거 잠깐 시장이 반등했다고 25 이상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놈의 시장은 기껏 하루 반등한 거 가지고 얼쑤 좋다 이러면서 공포에서 탐욕으로 올라가려고 아주 아둥바둥합니다. 당장 하루 전까지만 해도 15였던 게 이만큼이나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맵을 보시면 다들 푸릇푸릇한데 한 녀석만 시뻘건 게 보이시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아주 오늘 박살이 났어요. 이번에 테슬라가 3분기 차량 인도량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를 보면 이번에 36만 5,923대를 생산해서 34만 3,830대를 인도했는데 작년 동기 약 23만 8천대에서 45%나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직전 분기보다 적냐? 그것도 아닙니다. 직전 분기에는 25만 4,695대였는데요. 오늘 주가 하락에 문제가 된 것은 시장의 기대치보다 못했다는 것입니다. 월가에서 예측했던 차량 인도량은 35만 8천 대였기 때문에 시장이 실망을 해버린 것이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인공지능 로봇 시제품인 옵티머스를 선보였던 AI 데이 행사에 대한 반응도 시원치 않았다는 것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당연히 달러화가 오늘은 약세였다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상으로 114까지 치솟았었는데 그 이후로 지속해서 하락세에 놓여있죠. 가장 큰 이유로는 영국이 자신이 싼 똥을 스스로 치웠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부자들에게 45%에서 40%까지 감세를 해주겠다는 감세안을 발표했었던 영국인데요. 향후 5년간 450억 파운드의 감세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에서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파운드화가 기록적인 급락을 하고 동시에 영국 국채 또한 급락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의 상승을 견인했었죠. 그렇게 약해진 파운드화를 어떻게든 끌어올려 보겠다고 카드 돌려막기식으로 장기국채 매입을 꾸준히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궁여지책은 사실상 급한 불을 끄기 위함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지금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을 시행하는 상황인데 영국만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국제통화기금 IMF까지 나서서 이 감세안에 대해서 재고해보라는 권고를 했었고 시장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영국이 부자 감세안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장중에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는 4.1%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고 10년물 국채금리도 마찬가지로 3.6%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달러화가 약화되면서 국제유가도 함께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달러 인덱스의 하락폭 치고는 국제유가가 꽤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달러 인덱스와 유가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인 것을 아시죠? 그런 것 치고는 너무 많은 상승이 아닌가 싶으실 겁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최근에 너무 많이 하락했다가 있을 겁니다. 항상 상승을 많이 하면 한번 하락할 때 크게 하락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입니다. 이미 국제유가가 6월부터 꾸준하게 하락을 했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점점 커졌기 때문이에요. 주요 산유국 모임인 오펙 플러스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로 가장 큰 폭의 감산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감산의 양 자체는
하루 100만 배럴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 세계 공급량 1%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자발적으로 추가 감산에 나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100만 배럴 이상 감산안이 합의가 되면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원유 수요가 급감하면서 2020년 4월 하루 1000만 배럴 원유 생산을 줄이기로 한 뒤에 가장 큰 폭의 감산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감산량은 10월 5일에 최종적으로 결정되니 그때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번 달에만 S&P 500 지수가 9% 넘게 폭락을 하고 어제 공급관리협회 ISM에서 발표한 제조업 지수들이 예상보다 크게 저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기 선행지표인 건축비 지출이 예상보다 훨씬 더 적었다고 합니다. 현재 시장은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연준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역설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ISM에서 발표한 제조업 지수가 높게 나왔으면 시장은 발작하면서 오늘과 같은 상승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있었던 일들이 마냥 좋은 일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영국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부자 감세안을 철회해서 크게 부족할 뻔했던 세금 구멍을 막은 것은 좋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소득세율을 20%에서 19%까지 낮추는 방안은 고수 중인 것으로 보아 영국이 부족해진 세수를 어떻게 충당할지 해법을 내놓아야만이 장기적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번에 영국이 감세안 철회를 발표한 건 사실 빛 좋은 개살구예요. 이번에 철회한 내용이 소득세 최고세율만 폐지를 한 겁니다. 450억 파운드 패키지에서 최고세율 폐지가 20억 파운드만 철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430억 파운드 패키지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장에 보여주기 식으로 철회를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시장은 철회 한 단어만 보고 환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원유 감산도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한해서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이 결정에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75bp 금리 인상을 연속적으로 3번이나 내지르면서 주식시장과 경제를 끌어내리는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연준은 벌써 욕을 한 바가지씩 먹고 있고 사실상 바이든도 하는 걸 보면 뭐가 됐건 주식시장 폭락은 연준 때문이라면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원유 생산이 감소되면 공급이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유가는 상승하게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다시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안 그래도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늘었는데 10월 13일에 있을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 지표들은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5일날 감산이 확정되고서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한들 13일에 발표될 CPI에는 그 영향이 집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럴 수도 있어요. 5일에 감산을 확정하고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게 되긴 하는데 그 이후에 있을 열흘 동안의 경제 상황은 다음 CPI에 집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CPI 지수가 많이 하락했다고 하면서 시장은 또 들끓게 되고 큰 매수세가 들어와서 증시를 단기간에 상승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계가 되지 않은 부분이 다음 CPI 지수에 집계가 되면서 다시 한번 CPI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또다시 미증시는 박살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장 반등은 그냥 저가 매수세가 크게 들어올 위치였으며 작은 호재에도 이만큼 반등하는 이유는 그만큼 시장이 큰 하락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황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 것이 역시 경제와 주식에는 전문가 따위는 없다였습니다. 영국이 정부 차원에서 세금 감면을 고려할 때는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전부 다 고려하고 발표했을 겁니다. 당연히 감세를 할 때는 역풍을 어느 정도는 고려했을 테지만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는 말이죠. 또 한 가지, 지금 테슬라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보고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에 대해서 4, 4분기 전망도 밝다고 낙관적인 의견을 밝혔고 윌리엄 스테이는 목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JP모건의 비관론자 라이언 브링크먼은 비중 축소 의견을 유지했고 여전히 테슬라는 고평가되어 있다며 목표 주가도 현재 주가의 거의 반토막을 내놨어요. 오늘 역시 피터 린치가 1승을 또 거두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에서 말하는 증시 상승과 하락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눈과 귀를 막고
내가 생각한 투자는 옳다고 생각하며 우직하게 투자를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대로 경주마 마냥 앞만 보면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댕댕이쌤 한 분만을 언급했는데요. 멤버십 창을 확인해 보니 한 분이 더 있었습니다. 10억 만들자님께서도 멤버십 가입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 와중에 면접 관련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면접이 잡혀있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는 영상을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